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NB 대전 충남 시민기자단 뉴스의 진행을 맡은 공주대학교 원성수 교수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사회적 자본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사회적 자본은 실제 존재하는 그런 자본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신뢰로 연결된 보이지 않는 끈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더욱 풍성한 사회적 자본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역을 위해 일하는 분들과의 소통이 중요할 텐데요. 이에 시청자 중심의 지역 밀착형 방송을 선보이고 있는 CNB 대전 방송은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더욱더 귀담기 위해서 대전 충남 시민기자단을 구성하고 CNB 뉴스를 통해 다양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CNB 대전 충남 시민기자단 뉴스를 종합해서 보내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요즘 밖에 나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돌아다니기가 참 어려운 날씨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면서 녹화가 진행되는 오늘도 아주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땐 일상을 벗어나서 여름 피서를 떠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여름하면 역시 떠오르는 그곳, 바로 해수욕장입니다. 우리 지역의 대표 피서지인 대천 해수욕장이 지난 17일에 본격적으로 문을 열었다는 소식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한민 시민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찌는 듯한 더위에 도심은 벌써부터 아지랑이가 피어오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부채질을 하기도 하고 여름을 버텨내고 있는데요. 아무리 시원한 옷을 입는다고 해도 더위가 쉽게 가시진 않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이른 더위에 시원한 해변이 생각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곳은 대천 해수욕장, 충남 서해안 해수욕장 가운데 가장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여자친구랑 같이 오게 됐는데 6월달이라서 아직 해수욕장 개장 안 한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너무 많네요. 네, 이제 다음 달이면은 머드 축제도 열린다 해가지고 그때도 다시 한번 와보려고 해요. 머드 축제가 세계적인 축제니까요. 6월 17일부터 개장하여 벌써부터 해수욕장 개장을 축하라도 하는 듯 많은 인파들이 해수욕장을 찾아주었는데요. 올해 1000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8월 20일까지 개장한다고 합니다. 또한 올해부터 해수욕장 주변에서 튜브 대여 등 각종 상업행위가 무분별하게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머드광장 계단 앞과 분수광장 계단 앞을 프리존으로 지정하여 돗자리와 파라솔 등 개인용 물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스템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피서객들이 대여료를 현금으로 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카드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하는 보령 머드 축제가 7월 21일부터 개최되는데 20주년을 맞이한 만큼 다채로운 행사들로 꾸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의 이목도 집중시키는 뜨거운 열기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시민기자 한민이었습니다. (7월) 말이 되면 지금 보셨던 대천 해수욕장이 더욱더 북적일 거라고 합니다. 바로 보령 머드 축제가 이때 개최되기 때문인데요. 외신들도 관심을 가질 만큼 이색적인 프로그램이 가득하고 또 세계인들이 함께하는 글로벌 축제인 만큼 올해에도 머드 축제 역시 기대가 됩니다. 가족과 함께 머드팩 나들이를 적극 추천합니다. 눈만 감았다가 뜨면 신제품이 출시되고 통신의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는 요즘입니다. 비장애인들도 따라잡기 힘들 정도로 발전하고 있는 IT 기술, 여러분도 실감하고 계신지요? 그런데 우리 주변의 장애인들은 이 IT 기술을 잘 이용할 수 있을까요? 물론 잘 활용하는 분들도 많지만
그와는 대조적으로 그렇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전광역시 장애인 재활협회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대전 장애인 IT 챌린지를 개최했습니다. 이 소식을 김광인 시민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는 학생들의 눈빛이 사뭇 진지해 보입니다. 여기에 참가한 학생들은 모두 장애 학생입니다. 장애인들의 IT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해 올해로 17번째 개최된 장애인 IT 챌린지입니다. 장애 청소년들이 정보화가 발달됨에 따라서 오히려 정보의 격차가 더 발생하고 또 특히나 시각이나 청각이나 언어 장애가 있는 우리 친구들이 세상과 소통하는 데는 ICT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매개로 작동하기 때문에 어떤 세상과 소통하는 도구가 되기 위한 IT 기술로 활용하고 성공 경험을 쌓아주고 동기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17회째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최근 IT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정보 격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가정할 때 장애인의 정보화 수준은 6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비장애인과 벌어진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대전광역시 장애인 재활협회가 발을 벗고 나선 겁니다. 이날 학생들은 문서 작성부터 사진 편집, e스포츠에 이르기까지 정보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IT 기술을 활용하면서 자신감과 성취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대회는 괜찮았던 것 같았고 좀 쉬웠던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준비한 만큼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게임 부분에서 약간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그래도 재미있는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재밌었고 조금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괜찮았어요. 내년에 모두의 마블을 이기고 싶어요. 학생들을 지도한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이번 대회를 통해 자신감을 고취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큰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지금도 아이들이 게임을 하고 있는데 이 학생은 자기가 이렇게 크게 뭘 잘할 거라는 기대가 없었는데 지금 1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성취감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도 자기가 평소에 하지 못했던 것도 다음에는 잘할 수 있겠다는 그런 기대감이 생길 것 같아서 저도 이제 학교에 가면 이 학생을 가르칠 때 좀 더 높은 기대감을 갖고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애 학생들의 정보 격차 해소는 물론 그들의 열정을 북돋아주는 장애인 IT 챌린지.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대회를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다면 참가 학생들이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기자 김광인입니다.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는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편리하게 사용되어야 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 정보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모두가 어렵지 않게 세상과 소통하는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전쟁이라는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특히 요즘은 전쟁이 아닌 테러로 인해 많은 나라에서 피해를 받고 있어 우리나라 역시 마음 편히 놓을 수 있는 그런 안전지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전쟁과 테러에 대비한 훈련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얼마 전에 세종시 청사는 합동 대테러 훈련을 실시했다고 하는데요. 이곳에 정선 시민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세종시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충무훈련 유관기관 합동 대테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최근 안전 확보의 중요도와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테러 상황을 가정한 모의 훈련을 실시하게 되었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집중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지 마시고 계속해서 현장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장 침입한 테러범에 의해서 차량을 이용 돌진 공격으로 세종시청 민원실이 파괴가 되고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되었으며 민원실을 이용하던 주민과 직원을 인질로 잡고 트럭으로 돌진한 테러범들이 시청 내부로 들어가 폭탄을 설치하고 인질극을 벌이는 상황을 가정해 초동 조치 및 테러범 진압, 경찰 작전 지원, 소방의 긴급 구조 등 시의 민간인 대피를 사전 계획에 따라 종합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경찰 특공대가 테러범을 제압하기 위해 시청사 옥상에서 레펠 강화를 하고 폭탄물 처리반이 출동해 테러범이 설치해 놓은 폭탄을 제거하는 등 보다 실질적인 방법으로 진행됐는데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전을 위해 가장 안전한 지역 사회가 되도록 이 같은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중심으로 꾸준히 소통하고 많은 사람들이 협력하여 테러를 방지한다면 테러에 대한 불상사는 단 한 건도 없을 것입니다. 대테러 관련 훈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 알리고 홍보하여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진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한 걸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상으로 시민기자 정선이었습니다. 도심에서 실전과 유사한 테러 상황이 일어나니 테러의 위험성을 더욱더 실감나게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닥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며 테러를 남일 보듯이 하는 우리의 모습을 반성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훈련에 어린아이부터 어른들이 직접 참여하여 몸소 체험을 한다면 어떤 테러가 일어난다 해도 많은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 6월이지만 한여름 폭염을 연상케 하는 무더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다와 계곡 등 주요 피서지에는 때이른 무더위를 피하려는 나들이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사람들 북적이는 유명 피서지보다 더 좋은 휴식 공간이 도심 한 군데에 자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뉴스를 제작하고 있는 이곳은 바로 세종시에 있는 호수공원 앞인데요. 이렇게 멀리 가지 않아도 도심 주변에 아주 시원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어떤 풍경이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까운 곳에 이렇게 여러분들의 무더위를 잊게 해줄 도심의 휴식 공간이 있으니 관심 있게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6월의 무더위를 잊게 해줄 도심 휴식 공간, 박영애 시민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때이른 무더위에 치솟는 불쾌지수, 몸과 마음의 휴식이 간절한 요즘인데요. 우리가 사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최고의 휴식처가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은 세종시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세종시민들의 힐링 공간, 세종호수공원입니다. 자연경관도 좋고 산책하기도 좋고 근처에 또 도서관도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드넓은 호수를 중심으로 5개의 테마공원이 있어 누구나 자신이 좋아하는 공간을 골라 쉬어갈 수 있습니다. 첫눈에는 언제 한 바퀴 돌아보나 싶을 만큼 거대해 보이지만 발걸음은 쉽게 이어지는데요. 공원 곳곳이 다른 매력으로 다양한 풍경과 쉼터를 선사하기 때문입니다. 세종호수공원에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연 생태를 활용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마련돼 있어 자연을 배우고 교감할 수 있는 최고의 학습장이기도 합니다. 의자에 앉아서 엄마랑 노는 거. 그래요? 그리고 또 뭐? 꽃냄새 맡는 거. 또? 꽃 보는 거. 물고기 보는 거. 배 타는 거.
그래서 좋아요. 호수공원 중앙 입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호수를 중앙으로 가로지르는 다리 위에 설치된 무대섬인데요. 670석을 갖춘 대규모 공연장인 이곳에서는 다양한 문화 행사와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제가 찾아간 날에는 금난새와 함께하는 여민락 콘서트라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수준 높은 문화 공연을 무료로 만날 수 있는 곳, 세종호수공원의 큰 매력 중 하나입니다. 어른들에게는 바쁜 일상에 쉼을 주는 휴식처로, 아이들에게는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자연 놀이터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최고의 휴식 공간으로 인정받는 곳. 올여름은 세종호수공원에서 신나게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이상 시민기자 박영혜였습니다. 세종호수공원이 2017 대한민국 국토경관 디자인 대전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시설 인프라,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문화 콘텐츠와 체험 프로그램, 그리고 개발과 운영 등에서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기사를 보고 나니 세종호수공원이 왜 이 상을 받았는지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 나들이 계획은 세종호수공원이 어떨까요? 문화예술은 혼자 즐기는 것보다 함께하면 즐거움이 2배가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바쁜 생활 속에서 현대인들은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무더위 속 지친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자 충남문화재단에서는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따로 시간을 내지 않고 내 집 앞에서 공연을 즐길 수 있어 많은 주민들의 발길이 닿았다고 하는데요. 이곳에 박민아 시민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충남문화재단은 21일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인 2017 해설이 있는 문화예술교육 보부상 공연을 내포 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연이은 폭염주의보 속 더위가 무색하게 이른 저녁부터 주민들의 발길은 분주했습니다. 주민들은 공연에 앞서 푸드트럭에서 주문한 음식을 기다리며 축제의 즐거움을 더했습니다. 무료함과 더위에 지친 주민들은 아카펠라 그룹 메리트리의 공연을 통해 이웃과 하나가 되어 문화공연을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공연 너무 재밌었고 해설이 너무 쉬워서 문화예술을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지 몰랐어요. 너무 많이 도움이 됐어요. 이런 공연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이 아파트라는 공간이 이웃들을 많이 볼 수 없는데 이렇게 많이 이웃들을 만날 수 있게 돼서, 그리고 웃는 모습도 보게 돼서 너무 좋았고 우리 이웃이 누가 사는지도 볼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번 행사는 내포 이주 지역 주민과 유관기관으로 찾아가 문화예술 교육을 제공하고 소외 지역은 문화예술을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도록 많은 행사와 공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이런 멋진 공연을 즐길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2017 해설이 있는 문화예술교육 보부상 공연은 10월까지 지역 아파트 단지 및 유관기관 야외 무대에서 이어질 예정입니다. 지역 간 문화 격차 차이를 줄이기 위해 좋은 공연과 문화 행사가 많이 생기고 있으니 시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주민들이 살기 좋은 문화 행사가 가득한 지역으로 발전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기자 박민아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문화 공연을 한다는 것이 매우 새롭게 느껴지는데요. 딱딱한 공연이 아닌 우리 동네에서 공연을 하니 남녀노소 모두가 하나가 돼서 공연을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지역 간 문화 격차를 줄이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으니 앞으로 이런 기회가 더욱더 많아지길 기대해 봅니다. CNB 대전 충남 시민기자단 뉴스를 통해서 매회 우리 지역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남녀노소, 세대 불문, 누구나 CNB 시민기자가 될 수 있습니다. CNB 뉴스에 직접 참여하고 싶은 여러분들을 위한 문이 언제든지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시민기자 뉴스를 종합해서 전해드린 CNB 대전 충남 시민기자단 뉴스.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역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직접 취재해 전달해주세요. 남녀노소, 누구나 시민기자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활동 기대합니다.